네, 안녕하세요. 미국 삼중 경호까지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삼중 경호는 이제 똑같아요. 내부, 내각, 외곽으로 나누고 이제 안, 비, 개로 나누고요. 이게 권총 사거리, 수류탄 사거리, 그러니까 50m 반경이고요. 이 비인가자의 절대적 추리 통제,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제 이선, 내각, 경비구역에는 부분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와 부분적 통제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이나 물품도 감시. 보면은 이 얘기 자체를 보면은 이제 내부 구역이나 안전 구역에 포함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감시라는 말에 초점을 두죠. 감시. 여기는 통제를 다 하는 거고 여기는 감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감시까지. 알겠죠? 부분적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 구역이고요. 여기는 위험 인물이나 첩보 수집을 파악한다. 이렇게 알고 아까 우리 바리게이트 등 장애물 설치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삼중 경우에서 똑같아요. 미국도 방호벽을 설치하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도 설치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호벽을 설치해서 가이드라인도 설치한다. 그 개념까지만 알면 되고요. 중요 지점에는 경호원의 추가 배치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행사장 통로를 통제할 때에는 방호벽을 설치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게 미국 삼중 경호 또는 삼중 경호에서 내각 경비구역 이선에 포함되는 원리다. 소총 사거리라고 해서 50에서 600m 반경이고 소구경 곡사하기, 박격포 등의 사거리를 해서 곡사하기의 사거리로 600에서 1000. 이제 소총은 직사하기잖아요. 보고 쏘니까. 소구경 곡사하기니까 박격포 같은 거겠죠. 그래서 행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이나 군 다양한 기관에서 경호 지원을 하고요. 1선은 우리 보면 1선은 경호처가 하거든요. 항상 1선은 경호처가 하고 2선부터는 이제 경찰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좀 더 확연하게 이제 첩보 수집까지 있다. 이렇게 알면 돼요. 2선까지 경호처가 한다 이거 아니고요. 1선이 경호처입니다. 1선이 경호처 알겠죠? 1선이 경호처고 느낌이 어떻냐면은 우리 국가 행사 같은 거 보면은 저번에 평화의 집인가요? 거기서 이제 할 때 내부에는 대통령 경호처 지원들이 있었고 바깥에는 군이 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색 및 사찰 활동까지 시행이 된다. 네, 알겠죠? 도보 순찰조 및 기동 순찰조까지 하고 자 소방차는 어디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선이 있습니다. 이 차이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네. 하고 이제 영국은 좀 달라. 영국은 중간 경우에서 정복경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게 왜 다르냐? 정복경관 느낌이 비슷한 게 미국의 SS가 이름이 정복경호대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밀경호대도 있고 비밀경호대 정복경호과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도 공부하신 분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국의 삼중 경호에 중간 경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줄을 쳐드렸고 근접 경호에서는 당연히 근접 경호니까 요인의 신변 보호가 들어가고 숙소 경비라는 말이 조금 삼중 경호 개념에 포함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숙소 경호란 말이 없고 행사장 경호에 대해서 삼중 경호를 하는데 이 숙소 경호도 삼중 경호에 포함되고 숙소 경호 자체가 일선 경호라는 뜻이 아니라 숙소 경호도 거리 또는 층별로 따라서 차등화된 경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숙소 경비라는 말 자체를 근접 경호라 쓴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요인의 신변 보호에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요인의 신변 보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삼선이 특이한데 정보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영국에서 삼선은.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영국은 이제 국왕이 있어요. 국왕 때문에 국왕이 어떠한 사건이나 비상 대책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예 사전에 막는 게 더 낫죠. 그게 더 깔끔하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외곽 경우에 더 치중을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자료나 책이 없다면은 정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죄송합니다. 옆에가 좀 잘렸네요. 정지를 하고 읽어보시고 있으시다면은 있는 내용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중 경호를 굳이 구분 짓자면은 이렇게 종합 비교하자면은 이거는 바로 와닿죠. 거리를 단계별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제 또 와닿을 거예요.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고층 건물이나 또는 감제고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은 넓은 시야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막혀 있는데 보면은 정면에는 창문이 많은 건물이 있고 3면이 막혀 있는 건물이 있죠. 그러면은 그 건물에 내부가 잘 보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창문이 잘 보이는 장소가 잘 보이겠죠? 예, 정문이 잘 보이니까 거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장소, 건물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정문 내부를 볼 수 있는 높은 장소를 감제고지라고 합니다. 예, 나는 안 보이고 적은 볼 수 있는 장소. 때문에 위의 기도자 입장에서 감제고지를 선정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이고 적을 죽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반대로 감제고지를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찾거나 감제고지를 선별해서 경호원이라면은 그 위치를 미리 선정하고 있어서 위의 기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하고 또 이것도 차이 한번 보시고요. 예, 자 금방 외우시겠죠. 하고 이제 자연적 방벽 효과라고 해서 원래 근접 경우에서 나오는데 이 수직적 방벽 효과와 수평적 방벽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 개념과 연관돼서 나온 건데, 소총이라고 해서 보고 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있으면 서로 겹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사람의 키 170, 190 사이인 사람과 수평적으로 어깨 너비 40에서 50인 사람이면은 어지간하면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직적 방법 효과는 근접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좋고요. 반대로 수평적 경호 효과는 어때요? 우리 골키퍼가 공 차면 어떻게 하죠? 이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1대1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공격수를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그 위치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제 위해자 입장에서 그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각도가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과 멀리 장애물이 있는 것. 보면은 멀리 장애물이 있으면 다른 곳을 쏘면 되니까 다른 곳을 통해서 그게 타격감이 좋다. 타격 시야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골대와 골키퍼의 차이가 다를 경우고,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헷갈렸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냥 감싸기만 하면은 우리 경호원 4명이 사방을 막아버리면은 경호 대상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수평 방법 효과도 증가한다. 이 개념을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위의 기도자와 경호 대상자 그리고 경호원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호원이 위의 기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우와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경호 대상자의 위치는 알고 위의 기도자의 위치를 모르면은 경호 대상자를 감싸야 하고, 위의 기도자의 위치를 알고 경호 대상자가 멀리 있다. 그러면 경호 대상자를 감싸기 위해 다가가기보다는 위의 기도자의 시야를 막고 위의 기도자를 제압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가기 전에 수평적 방벽 효과, 수직적 방벽 효과의 개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수직적 수평적 방벽 효과. 방벽 효과는 경호원이 감싸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가 증대한다. 증대하지만 적과 가까이 위치할수록 수평 방벽 효과가 증가하고, 적의 위치를 모르면은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수평 방벽 효과가 증가한다. 알겠죠? 아까 골대 개념이랑 비슷하게 보면 좋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최적의 경호 위치는 경호 대상자와 위의 기도자 사이에 경호원이 위치하고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 위의 기도자가 일직선 상일 때이다. 그죠? 그러면 딱 가리잖아요.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예. 이제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인데, 주의력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적을 잘 살피는 것이 주의력이므로, 여러분 군중과 멀리 있을수록 군중의 표정이나 아니면은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 총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이 있을수록 그걸 잘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 가까이 있을수록 또는 군중과 가까이 있을수록 주의력 효과가 높아지고요. 대응 효과는 이제 대응이 내가 때린다고 해서 적이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적이 날 때리면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힘 때문에 공격받는 즉시 대피할 수 있는 대응력이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하잖아요.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라 신속하게 반사적으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총소리가 빵 났다. 그러면은 경호 대상자를 감싸고 달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력 효과는 적과 가까이 있을수록, 군중과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가 높고, 대응 효과는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가 좋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위의 상황 발생 시 주의력 효과가 증가한다. 아니죠. 군중과 가까이 있어야겠죠? 경호원의 이격거리. 자, 이것도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건데 4m, 5m가 되어야 한다. 이격거리는.
이것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촉수거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원과 경호원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좋은데 통상 근접 경호원 따로 편성해 있고 장소별로 경호원을 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경호 인력이 모두가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경호 대상자 주변에 둘러싸서 같이 걸어가면은 이제 소요도 많고 넓이도 많이 차지하니까 한 4, 5명 정도 되는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를 감싸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적절히 배치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의 상황이 빵 발생했다. 그러면은 위에 자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경호 대상자가 있잖아요. 경호 대상자에는 근접 경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경호 대상자가 손에 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싸서 달아나고 또 배치된 장소에 있는 경호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가까우면은 그쪽으로 가서 도와주고 경호 대상자가 아닌 위의 기도자가 더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몸을 날려서 위의 기도자를 제압하면 되겠습니다. 손이 뻗는 거리에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체위 확장의 원칙은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호원이 자신의 몸을 사람은 누구나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은 몸을 움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경호원은 자신의 몸을 더 크게 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한다. 대응 시간의 원리라고 해서 총기로 맞대응하는 시간보다 경호 대상자를 호위하고 달아나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해서 SCE라고 해서 이제 소리가 들리면은 커버를 하고 달아나라. 그래서 경방대로 외워도 되고 SCE, Sound of Cover, Evacuate에서 달아나라. 이렇게 경방대로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호, 대피, 방호 뭐 이렇게 꼬아서 나오면은 틀린 거고요. 우발 상황 시 즉각 조치 과정으로 SCE는 경호, 대피, 방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갈게요. 거의 끝나가는데 사경호의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사경호는 개인이 나타내는 사경호로서 사법기관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예방 우선이 원칙이며 진압 쉽게 말해서 공경비, 사경비 할 때 그 사경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많아서 그래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끝내고 한번 같이 나가도록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